여기서 똑같아. 늘 언제나 비문학을 읽을 땐 똑같은 개념으로 읽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글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글 같은 경우에 수학의 역사를 들어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수학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그러면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란 하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학은 공리 내지 공중과 같은 몇 가지 명제나 규칙에 입각해서 다른 명제를 끌어내거나 반박하면 필요한 논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볼까? 자유다라고 그랬으면 사실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허용하는 건 아니잖아. 수학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무려 2000년 동안 수학의 세계를 지배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 내용의 대부분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룬 내용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23개의 정의, 5가지 공리, 그리고 5가지 공주를 정해두고 이것을 이용하여 465개의 명제를 만들고 증명한다. 정말 너무 싫죠? 기하 이런 건. 그죠? 자,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둘째, 선분을 연장하여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셋째,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한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넷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다섯째,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 직선은 단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기하 좀 하시죠. 못하나? 이런 게 나온대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그죠? 자,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5번째 공주는 수학자들에게 골칫덩을 했다. 다른 공주와는 달리 5번째 공주는 정리로 보이지만 수학자들은 나머지 4공주를 가지고 5번째 공주를 증명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여기서 그들의 선택은 증명할 수 없더라도 5번째 공주는 자명하다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증명은 못하더라도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5번째 공주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5번째 공주의 내용을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5번째 공주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5번째 공주에 대한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사고방식의 혁명적인 변형을 확보하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자유를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준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공간을 생각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즉,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을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구슬에 비친 사물을 보면 가장자리 쪽에서는 넓적하게 벌어져 보이는 사물이 구슬 중앙 쪽으로 갈수록 그 형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휘어져 보인다. 이것은 구슬 공간 밖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구슬의 모양과 흡사한 지구 위를 걸으면서 평지를 걷는다고 느낀다. 반대로 우리가 구슬면에 대해 평행한 선을 긋는다 해도 구슬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평행선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는 없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과 이런 방상을 고려해보면 수학의 본질을 자유다라는 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19세기 독일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택시 기하학이 고안되었다. XY 평면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거리가 적용이 되면 유클리드 평면, 택시 거리가 적용되면 택시 평면이라고 하자. 이때 XY 평면에 택시 거리를 적용한 기하학을 택시 기하학이라고 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두 점 A, AB와 B, C, D 사이의 최단거리 점선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시는 격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는 필연적으로 그림 1의 실선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든 가든지 그치? 하더라도 이 실선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서 택시기하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가로와 세로의 실선의 길이를 더한 답 C-A, D-B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구한 거리를 택시 거리라고 한다. 택시용의 입장에서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택시 거리를 추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택시 평면 외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택시 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거리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에서는 원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은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그것을 유클리드 평면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둥근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일정한 거리의 점을 하나씩 쭉 긋고 그걸 쭉 이으면 원이 된다는 게 유클리드 기하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하 같은 경우에, 근데 유클리드 기하의 원의 개념을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 왜냐면 격자 모양이니까 그 실선을 지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림 이처럼 격자 한 칸에 한 변을 1이라고 할 때 택시거리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심이 0과 0이고 방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택시 평면에 나타나보자. 그림과 같은 정수격자 다투기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점들 이렇게 점들은 0, 2, 1, 1, 2, 0 등 총 8개다. 그리고 격자의 크기 계속 줄여서 그 크기가 0인 극한을 생각해보면 원의 모습은 그림 이처럼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도시평면 위의 원원 xy의 2인을 만족시키죠. xy의 집합이 되는 것이다. 와후, 이걸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죠? 이 수학은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문과형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살펴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논리구조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해줬고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요. 자, 그러면 1번 위클과 보기 내용을 바탕할 때 일상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90도의 삼각형. 이에 따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은 세 내각이 각각 60도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 내각이 45도, 하나가 내각이 90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서로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서로 세 변의 길이가 같다. 한편 아래 그림은 택시 기하학의 택시의 평면 위에 그린 두 삼각형 A와 B다. 그림의 경차에서 가로 세로 한 칸의 길이는 각각 1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1번 택시 평면 위에 A는 세 변의 택시 거리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5. 그 다음에 2번 택시 평면 위에 B는 두 변의 택시 거리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90도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택시 평면 위에 삼각형 B를 축소하여 닮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닮은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삼각형 A의 한 변의 길이와 같다면 삼각형 A와 B는 합동이다. X죠 이거. 그잖아요. 왜냐면 택시 평면 위에 삼각형 B를 축소하여 닮은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닮은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삼각형 A의 한 변의 길이와 같다면 A와 B는 합동이다? 합동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왜 합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는 A, B 말하자면 A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4에 해당이 되고 B는 B변의 거리는 4지만 나머지는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합동이라는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나를 읽고 보인 반응. 자, 저런 글들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가장 적절한 걸까요? 5번? 순수 수학 이론은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과 필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 글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 잘 보시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지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원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왔을 때 원의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 한 이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발상의 전환. 다른 식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추론적 읽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독서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내용에 중점을 두고 내용 전체를 훑어보면서 어떤 소재를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느냐를 맞추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